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또 승소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법인이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많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약관을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법리가 한 번 더 확인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승소한 사례의 주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가 인정돼서 우리가 납입했던 돈을 다 받게 된 사례인데요. 사실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승소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울산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모 지역주택조합에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의뢰인을 제가 대리를 해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요. 이분들은 적게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많게는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의 돈을 납입을 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잘 사업이 진행돼서 아파트까지 지어지면 괜찮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조합 이외에 문제가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잘 진행 안 되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을 이제 상당히 많이 내라고 하는 이렇게 총회를 거쳤으니까, 총회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정한 거니까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몇 가지 사유가 있었어요.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일단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언제 인정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법에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인정된 판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법에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 파생돼서 어떤 계약이 있었을 때 그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요. 그 변경을 당사자들이 이제 예측 가능하지 못했을 때, 예측 가능성이 없었을 때 그 변경된 상태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현저하게 위반된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계약 쌍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인데요.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해제와 해지는 이제 또 말하자면 기니까 일단 변론으로 하고, 일단은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사정 변경의 원칙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제는 계약이 체결 시부터 소급하여 원천적으로 무효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없어진 걸로 되고 서로 주고받았던 거를 원상 회복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의 법리가 적용되게 됐는지를 먼저 보시면, 계약의 기초가 현저하게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계약의 기초가 어떻게 현저하게 변경되냐면요. 그 처음에 저희 의뢰인들을 모집을 할 때 몇 세대라고 했냐면, 모집 세대가 1973세대였는데 나중에는 계획이 계속 변경돼 가지고 결국에는 1030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또 770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한 808명 정도로, 결국은 1900에서 여세대에서 800여 세대로 절반도 안 되는 세대가 줄게 됐습니다. 이렇게 줄게 됐고요. 두 번째는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막 광고를 했었어요. 평당 600여만 원 해가지고 추가 부담금 없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나중에 총회를 거쳐가지고 한 6천여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분양 동수가, 원래 이제 이 아파트 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20개 동, 그러니까 20개의 동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1동부터 20동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짓기로 했는데, 그게 동수가 확 줄어가지고요. 15개 동으로 줄게 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유를 저희가 주로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왜 계약의 기초가 현저히 변경된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 대단지 좋아하잖아요. 아파트. 대단지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가 크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소위 대장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아파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가가 들어오니까, 상가가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니까 아파트 상가에 여러 업종의 상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아파트 이용하기도 좋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아파트가 크면 그 근처에 당연히 학교가 생기겠죠. 조그만 나홀로 아파트나 조그만 이제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따로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걸로는 학급을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러 개 단독주택이라든가 여러 개 아파트 단지를 합쳐가지고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세대 정도 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 뭐 초품화 뭐 이런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진 세대가 인기도 많고 당연히 그럼 나중에 이제 환금성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지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처음에 2017년도에 창립총회 당시에는 1973세대로 광고를 했다가 6개월여 지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시에 조합원이 1032명, 그러니까 1000세대로 줄었고요. 다시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2019년도에는 770명으로 다시 변경인가 받았고, 또 그로부터 한 6개월 지나서 2020년 6월경에는 735명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한 며칠 있다가 또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80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증감이 있었긴 했지만 결국 한 2000세대 가까이 됐다가 한 800세대까지 줄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지, 사업 부지도 처음에는 76,000제곱미터가 좀 넘는 단지에서 34,000여 제곱미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도 절반도 안 되고 세대수도 이걸로 뭐 한 40% 됩니까? 그렇죠. 40% 정도밖에 안 되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지가 전혀 아니게 된 거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면 내가 대단지에 들어가냐 안 가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요한 내용이 바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에 관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많아야 몇 억, 수억 원 정도였습니다. 2, 3억 원, 3, 4억 원 정도였는데 추가 분담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한 20, 30%, 30, 40% 정도가 올라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아, 내가 이거 4억을 내고 분양받아야 되나? 3억을 내고 분양받아야 되나? 금액이 뭐 한 5%, 10% 정도면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수십 프로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정이 변경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동수도 종래 20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처음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요, 몇 동 몇 호에 분양받는지 다 동호수를 적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해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이게 동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게 됐잖아요. 60%밖에 안 되게 됐으면, 당연히 지역주택조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동호수가 바뀌게 되겠죠. 1동부터 20동까지 있다가 1동부터 12동까지로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13동부터 20동까지 분양받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분양받을 동이 다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1동부터 12동까지 분양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냐? 그것도 아니죠. 13동부터 20동까지 있던 사람들이 그 1동부터 12동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동호수 추첨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조합원이 자기가 분양받았던 동호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치 않게 되는 거고, 사실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1층 들어갈지, 뭐 소위 말해 탑층 들어갈지, 로얄층 들어갈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도 바뀌게 됐기 때문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계약의 이제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돼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첫 번째, 계약이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현저히 변경된 거죠. 자, 근데 이 사정들이 이제 변경될 수 있는 게 예측 가능했냐를 봐야 되는데 예측 가능했으면 이제 계약 해제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예측 가능했다고 안 되면 그 현저히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내가 2017년도 가입했을 때 1973세대가 40%밖에 안 되게 세대수가 변경하는 거는 그 예측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2017년 1월에 창립총회 당시에 1973세대로 했다가 2017년 8월 17일에 설립인가 당시에 조합원이 1000명으로 줄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은 창립총회와 설립인가 당시가 한 7개월도 안 되거든요. 6개월 여 사이에 반도 안 되게 줄었다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가 없었겠죠. 가입하는 사람이. 내가 가입할 때 야, 창립총회 당시에 2000세대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한 6개월만 있으면 이게 절반으로 준다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는 조합 측이나 업무 대행사 측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었을 수 있겠죠. 야, 이거 도저히 이거 다 못 모은다. 그러니까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마음 먹어놓고 말 안 해주고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은 자기는 당연히 2000세대가 될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예측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당연히 예측이 안 되는 거고, 가격이 추가 분담금이 6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도 당연히 예측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처음에 광고할 때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확보 완료, 추가 분담금 무, 그 다음에 평당 640만 원 확정 공급과라는 홍보 문구를 막 기재했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도 다 확보됐댔네. 아, 그러면 이제 돈 더 들어갈 거 없겠구나. 이미 다 된 거구나. 추가 분담금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낼 돈 없겠지. 그리고 평당 640만 원 확정 공급가 하면 평당 640만 원은 확정이 된 거구나 라고 알고 갔을 텐데, 알고 보니까 2019년 11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조합원 분담금을 평균 6천만 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예측할 수 없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했고 그거를 예측할 수 없었고 자, 이 상태에서 그렇게 변경된 상태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이게 현저히 형평에 반하냐. 누가 봐도 현저히 형평에 반하죠. 이제 처음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나는 1970여 세 된지 알고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없는 줄 알았고 동수도 20세대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40%밖에 안 되고 세대수가 동수도 20개에서 12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도 6천만 원 더 내라고 한다? 그거는 누가 봐도 이행을 강제하는 게 현저히 형평에 위반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계약의 기초가 현저히 변경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이 법원에서 전부 다 받아들여지게 돼가지고요. 저희 의뢰인들이 적게 내신 분 4,500만 원, 뭐 많이 내신 분은 뭐 한 7천만 원 가까이 내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원 다 전부 반환받고 그 낸 시점부터 저희가 소장을 낸 시점까지는 연 5%,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날부터 다 받은 날까지는 연 12%까지 이자를 붙여서 거의 뭐 이자까지 하니까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받게 됐는데요. 지금 이 건은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저희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그렇게 흔히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에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 인정받게 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도 아니죠. 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한 4년, 5년 끌어오던 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건 관련해서 탈퇴하고 납입금 반환 청구하는 사건이 1심 패소, 2심 승소, 대법원 이제 승소 판결 확정돼가지고 나왔던 사례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건도 고등법원이나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 사안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지역주택조합에서 기념비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서 승소했던 사례들 중에는 그 근거들이 좀 다른데 이렇게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계약의 해제가 전면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흔하지 않다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집단소송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인정된 게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